반갑습니다.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같이 첫걸음 프로그램에서 학년부장 첫 학교를 안내해드릴 인천 서홍초등학교 교사 윤선아라고 합니다. 학년부장을 처음 맡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저는 행복배움학교에서 6년간 근무를 하며 지금 소개할 교육과정을 실천해 왔어요. 모든 부장님들께 제가 살아온 길을 다 걸으시라고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올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강의를 열어볼까요? 새 학교 첫 학년부장을 맡으신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저조차도 새로운 학교에서 지금 새 둥지를 열었어요. 몹시 긴장되고 떨리고 있답니다. 지금 부장님들의 감정은 보이는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와 가깝나요? 행복하세요?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기쁘신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은 학년부장을 맡아서 몹시 화나고 슬프신가요? 어쩌면 너무 긴장되고 떨리실 것도 같아요. 어떻게 지금의 감정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강의를 함께 듣고 고민하시고 나면 조금은 안심되는 표정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부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능력 있는 교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업무 기획 역량도 뛰어나야겠죠? 그리고 그 기획한 업무를 추진하는 역량도 있어야 할 거예요. 문서를 멋지게 작성하는 역량도 능력 있는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운영하는 역량도 몹시 중요합니다. 또 교사와 학생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도 매우 소중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요즘에 더욱더 선생님들께 요구되고 강조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네, 바로 왼쪽에 있는 교육과정, 생활교육, 그리고 공감과 배려를 하는 역량이 선생님들께 더욱 중요한 능력이 된 시대예요. 학교 교육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학교 교육을 완성할까요? 학교 교육은요, 1학년 교육과정, 2학년 교육과정, 3학년, 4학년, 6학년, 5학년 네, 6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모여야 학교 교육과정이 완성된답니다. 선생님이 맡으신 하나의 학년이 학교 교육의 6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년부장은요? 학년부장은 바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이나 평가를 운영하는 역량, 그리고 학생을 대하는 또 동료 교사를 대하는 배려와 공감의 역량, 또한 학교 교육의 6분의 1이나 차지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앞에서 아니면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년부장의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학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 2021학년도를 함께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학교 비전 확인하기부터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느 학교나 멋진 학교 비전을 가지고 있답니다. 학교 비전을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학교의 홈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아주 멋진 말들로 학교 비전이 완성되어 있답니다. 이 학교 비전은요, 요즘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만든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 학교 비전이 왜 중요하냐고요? 선생님들이 만드실 때 그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요한 과제들로 완성했잖아요. 근데 이 학교 비전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학교 비전은 학년의 수준에 맞게 재해석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비전에 있는 여러 가지 추진 과제나
또 단어들이 우리 학년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또 구현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 학년에 맞는 문구로 만드셔야 해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확인이 끝났으면 학년의 비전과 실천 과제를 완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학년의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교육, 또 잘할 수 있는 교육을 이야기해 보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는 올해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또는 이런 것들에 흥미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하고 싶은 교육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연수를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아시죠? 그냥 수다로 끝날 수 있어요. 반드시 학년부장님께서는요, 기록하시는 과정을 남기셔야 해요.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실천 과제에 꼭 반영해 주셔야 한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제가 학년부장으로 경험할 때 제가 만들었던, 완성했던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 다 제가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완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된 본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던 흔적들을 모은 거예요. 저 혼자의 아이디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의 학교 교육 비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5학년의 교육 목표와 교육 목표에서 중요한 캐치프라이즈들을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보고 싶은 교육을 풀어서 우리 학년의 실천 과제를 완성했답니다. 여기 보면 실전 과제들이 꽤나 많지요. 왜냐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 이야기들을 이 안에 실천 과제에 넣다 보니까 한 항목당 5개, 4~5개 영역의 실천 과제들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함께 만들고 고민했던 흔적들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1년 내내 실천하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년을 마무리하고 반성할 때요, 보면 우리가 실천했던 굵직굵직한 활동들이 이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학년 초에 이런 실천 과제를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고민해 보셔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들의 각자의 개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성이죠. 그런데 학년 안에서는요, 함께 같이 가야 될 지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학생들의 생활교육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해요. 학생들이 생활교육을 학급마다 만들게 된다면 그 규칙이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범위 내에서의 공동 규칙이나 운영 방법은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안에서 학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할 건지, 학부모는 어디까지 참여하실 건지, 또 사진 같은 것들은 어느 선에서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학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많은 것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그 비교 안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테두리는 학부모와 관련된 것은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운영 방법을 정하셔야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정말 꽃, 메인은 동학년 협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학교 밖에 또는 연수를 통해서 배우시는 거지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동학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우리 학년은 어떤 방법으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건지, 어떤 요일이 중요한지, 또 어떤 시간이
시간이 선생님들이 모이시기에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평가에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통지를 할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드백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도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학년 업무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년 부장님이 되셨을 텐데 지금 우리 학년 선생님들께 업무를 어떻게 배정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학년 업무에는요, 교육과정, 평가, 주요 과목을 나누기도 하고요. 협의회에 선생님은 무엇을 참여하세요 하고 협의회에 어떤 협의회를 들어가셔야 할지 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합하고 통계 내는 업무도 중요하지요. 친목을 담당하는 선생님 정말 중요해요. 주간학습을 담당하는 선생님, 학습 준비물을 담당하는 선생님, 또 그 밖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영역에 학년 업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께 굳이 이 학년 업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교육과정과 평가 때문이에요. 설마 교육과정과 평가를 업무로 맡고 그 선생님이 교육과정 전체를 책임진다든지 평가 전체를 성취 기준을 찾고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여기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할 때 과목을 나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과목을 나누실 때 편집을 하고 수합을 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거지요. 교육과정과 평가는요,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로 나눠서 누군가에게 책임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학년 업무 배정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학년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해보실 거예요. 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시수표, 진도표가 떠오르셨나요? 그런데 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는 일은요, 바로 1학기의 모든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 단원의 성취 기준을 쫙 펼쳐본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펼쳐보냐고요? 지금 제가 잠시 제 것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성취 기준을요, 펼쳐볼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성취 기준이 나와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요, 그 성취 기준이 과목하고 단원, 그리고 각 단원에 대한 차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취 기준까지 딸려 있는 자료 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면 성취 기준만 보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이 성취 기준 하나는 보통 6에서 8차시의 수업이 담겨져 있는데 성취 기준 문구만 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원과 차시 내용까지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이건 이렇게 구현되는 수업이구나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을 여러 개를 펼쳐놓고 보시게 될 텐데요. 모두 다 하얀색 백지로 되게 출력을 하시면요, 이게 무슨 과목이지 나중에 좀 혼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력을 하실 때 과목별로 다른 컬러의 색지로 출력을 하시면 과목별로 구분하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이걸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눈에 보여요.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 과목의 이 단원과 이 과목의 이 단원을 함께 뭉치면 조금 더 이 성취 기준을 잘 구현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배움에 다가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5학년 1학기 단원에 나왔던 것인데요. 사회에 아주 큰 단원으로 굉장히 많은 차시가 들어있었어요.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또 도덕에도 한 단원이 인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원 두 가지를 각각 다른 교과에서 가르쳐도 물론 잘 구현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함께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로 만들면 훨씬 더 성취 기준도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아이들도 그 배움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국어에서 토의하기라든지 아니면 토론,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인권과 관련된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성취 기준이
보이더라고요. 국어는요, 이렇게 주제를 잡을 때보다는요, 이 주제를 구현하는 도구 교과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국어를 펼쳐놓고, 이 국어에서 어떤 주제를 살펴보고 프로젝트를 또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만들까라고 고민을 시작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이 주제는요, 보통은 과학이나 사회나 도덕에서 찾으시는 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중심이나 프로젝트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기 제가 작성한 것에 보면 동그라미 작게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평가하기로 결정한 성취 기준이에요. 적어도 평가에 대해서는 이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러 개의 성취 기준이 있지만 바로 이 성취 기준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실천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결정하시고요. 결정한 걸 가지고 평가 담당 선생님이 모으시는 작업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묶어보다 보면요, 묶임이 된 것들을 어느 달에 해야 할지 시기가 결정되거든요. 요때 시기도 결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취 기준 다 이때 묶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나 수학 같은 거는요,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 순서 그대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묶이지 않은 것들은 또 묶이지 않은 것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 부장님들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또 함께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제가 초창기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때, 학년부장이었을 때는요, 학교에서 정해줬어요. 자율은 뭐에서 몇 시간, 뭐에서 몇 시간 결정해 주세요. 동아리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진로는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학교에서 준 시간에 맞춰서 저는 그냥 배정만 했을 뿐인데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년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학기에, 두 학기에 102시간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우리 학년에서는 어떤 활동으로 구성하셔야 되는지 함께 결정하셔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학년 초에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서 완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도 내용에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이 앞전에서 제가 우리 학년 선생님들과 결정했던 실천 사항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렇게 학년의 교육과정은 어떤 큰 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함께 결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현장 체험학습이에요. 학년부장님들 지금 어디로,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학년의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작년에 어디 갔다 왔지? 우리 어디 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이 이야기를요, 교육과정을 펼쳐보고 한번 나눠보세요. 교육과정을 펼쳐본 채로 나누시면요, 여기를 갈 때는 이곳을 갔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취 기준과 이 장소가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뿜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현장 체험학습을 성취 기준과 연계해서 바로 학기 초에 선생님들과 완성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성취 기준을 살펴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까지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과의 단원이 1, 2, 3, 4, 5, 6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때 이제 학년 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발생한답니다. 그 일은 바로 뭐냐면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지에듀, 다른 포맷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교과의 단원의 순서를 다시 재배치하시는 과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걸 마치시고 부장님들께서 시수표와 진도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학년의 교육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진단 프로그램 운영 사례예요. 진단 기간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 3월 초가 되면 우리 학생들의 관계 그리고 적응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런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큰 걱정과 고민이 하나 있죠. 밀려버린 진도 때문에 정말 허둥허둥 되시는 경험이 저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는 활동과 맞는 성취 기준을 찾는 거예요. 성취 기준을 보면요, 그 안에 특히 도덕이나 국어 같은 경우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원을 가지고 와서 학생의 적응과 진단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실천했던 교육과정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진단 프로그램 운영 사례예요. 진단 프로그램은요, 학기 초에 학생들의 적응을 지원하고요, 또 학기 초에 학생의 상태나 또 교육 상황을 진단하는 시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관련된 성취 기준을 찾는 건데요. 관련된 성취 기준을 찾게 되면요, 진도가 뒤로 밀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실천했던 사례가 화면에 보이는데요. 국어에서는요, 대화와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 활용이에요. 자, 이런 의사소통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학생들과 많이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성하시지요. 그리고 도덕에서는요, 감정과 욕구에 대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성취 기준도요, 요즘 선생님들이 정말 핫하게 많이 교육하시는 감정 교육을 이 시기에 가져다가 진단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미 선생님들이 하실 활동이 성취 기준으로 이미 다 구현되기 때문에 따로 진도를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진단을 위해서 또는 적응을 위해서 정말 좋은 활동들을 하고 났는데 진도가 저만큼 밀려가지고 우리가 허둥허둥 거렸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을 이용해서 진단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진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를 이해해서 이 어려운 학기 초에 관계를 맺고 이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진단 프로그램 안에 안전한 학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 규칙을 함께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줄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활동했던 세부 계획이에요. 여기 제가 빨갛게 박스로 쳤는데요. 저는 이때 정보 활용 능력을 진단하고 또 지원을 했어요. 감정을 나누고 경청하는 방법을 학생들과 나누었고요. 또 칭찬하는 것과 격려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친구들을 격려해 줄지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리고 학기 초에 내 체력 상태를 확인했고 이 체력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었고요. 우리 학년에 어떤 비전을 만든 것처럼 학급에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현판으로 만드는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 자화상 안에 내면의 나를 채워보는 그런 활동도 했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시는 진단평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력도 진단을 했어요.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요, 제가 진단 프로그램에 활용했던 활동들인데요. 저보다 더 우수하고 좋은 활동들을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이 진단 프로그램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만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것은요, 큰 8절? 4절도 괜찮아요. 도화지를 모든 별로 나누어 주고요. 그 안에다가 학생들에게
자기 손바닥을 펼쳐서 이렇게 본뜨게 했어요. 그리고 그 본뜬 손가락 안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5개 또는 4개의 손바닥을 붙여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공통된 말들이 있죠. 공통된 가치가 있었어요. 그 가치들을 좀 모아보라고 했어요. 이 모아진 게 이 지금 모듬에서는 우정과 배려와 존중이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듬이 생각하는 우리 반이 나아갈 비전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런 판이요 5개 정도 모여졌거든요. 그 5개 정도 모여진 판을 가지고 학급의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학급의 비전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5개의 판 안에서 공통된 문항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미술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손바닥을 이용해서 멋지게 서로를 존중하며 재밌게 배우는 5학년 1반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했어요. 우리 학급에서 생산하는 모든 활동지에는 저희 학급의 비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비전 안에서 우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우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중간중간 우리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주었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 사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요, 프로젝트 운영 사례예요. 프로젝트 운영 사례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성취 기준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운영한 거예요. 요즘에 워낙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운영, 모은 작품 읽기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조화 또는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성취 기준을 보면요, 이거는 프로젝트를 묶어야지만 또는 여러 교과를 뭉쳐야지만 정말 아이들이 이 성취 기준에 잘 도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이 아이들의 삶으로 스며들어서 이 단원이 끝나고도 아이들은 실천할 수 있겠다 생각되시는 성취 기준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나요, 이런 성취 기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태도나 기능적인 것이거든요. 태도는요, 예를 들어 국토를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존중한다든지 교과서를 저 같으면 10번을 읽어도 그런 태도는 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활동과 현장 체험학습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과정을 알아볼게요. 이미 선생님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과정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교육과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했듯이 교육과정을 쭉 펼쳐보고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재구조화가 되면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실 거예요. 평가 계획은 정말 중요한데요. 평가 계획에 들어가는 활동들은요, 이 성취 기준이 구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가 가능하게 만드는 세부 수업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 지점은 조금 더 세련되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해야겠다. 또는 아이들이 주춤거리는구나. 조금 더 보강해줘야지 라는 피드백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은요,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운영하시는 동안도 계속 수정 보완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업 과정이, 학습 과정이 완성되고 나면 학생들은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 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저의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주제는요, 행복한 자전거 여행이었어요. 먼저 관련된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에서는요, 기행문 단원을 가지고 왔어요. 기행문은요, 여행을 경험으로 쓰는 거죠. 물론 우리 학급 어린이들은 모두 여행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을 나누고 기행문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우리만의 공통된 여행 경험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기행문을 쓰고 싶어서 프로젝트 안에 편입을 했고요. 실과에서는요, 자전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자전거는 누구나 다 잘 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꿀팁을 알아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 안에 함께 했답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을 굳이 프로젝트로까지 반영한 거는요, 그 이유는 사회과에 있었어요. 사회과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충분히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국토를 사랑하는 태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조차도 국토를 사랑하는 태도가 얼마큼 있는지도 자신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국토를 사랑하는 어린이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정말 국토를 사랑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이런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취 기준을 정말 잘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돼야겠지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 같고, 그 경험 안에서 멋진 사진들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면 하나의 좋은 작품이 완성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미술과의 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년에 어떤 특색을 구현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창체 시간 2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이 프로젝트의 평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평가 계획 선생님들과 잠깐 살펴볼게요. 여행을 해서 그 여행의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그걸 기행문으로 쓰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정말 중요하죠. 옆에 보는 성취 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정말 증거 활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들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조사하여 정리하기,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활동은 하나인데요, 이 하나의 활동을 2가지 교과에서 다 평가하실 수 있어요. 국어과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그리고 국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이 지금 말씀드렸던 활동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뮤직비디오를 완성하는 거, 자전거의 코스 시험, 그리고 필기 시험도 평가 내용인데요. 거의 지금 말씀드린 평가 내용이 프로젝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내용은요,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완성되게 만드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가게 하는 그 과정이 수업 과정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평가는요, 성취 기준 도달에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을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학생이 완성한 산출물이 완성되고 표현하는 지점이 평가됩니다. 또한 학생이 기능을 익히고 태도를 내면화하여서 실천하고 있는 지점을 선생님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평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 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뼈대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수업의 기능이, 수업의 과정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보다는 평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의 사진 한 장 한 장 가지고 활동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영종도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영종도에 있는 정말 모든 자전거포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걸 강의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다 거절하셨는데 딱 한 사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이게 마을 교육인가 봐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장님께서 국가대표 장애인 자전거 감독님을 모시고 와주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강의를 해주셨어요. 물론 아이들의 호응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강당에서 자전거 면허증을 위한 코스 시험도 받고 필기 시험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라뱃길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답니다. 이때는요 안전을 위해서 학급 담임이 모든 아이들을 통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전담 선생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 감독님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일 선생님이 되어서 안전하게 아라뱃길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 여행한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여행 기행문을 썼어요. 우리의 공통 여행의 경험이 기행문으로 탄생을 했죠. 그때도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 기행문 사실 쓰지 않잖아요. 근데 기행문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블로그죠. 그래요. 근데 그 블로그에는 사진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행문을 쓸 때는 블로그를 쓰는 것처럼 사진도 붙이고 이 사진은 나한테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토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좀 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전거 길을 조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별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에 있는 자전거 길을 모아서 아이들과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또 진단 프로그램 그 밖에 프로젝트로 운영되진 않아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운영하셨던 교육과정을 잘 실천하시면 1학기 교육이 다 끝날 거예요. 너무나 말로 쉽게 끝났죠. 선생님들이 정말 피땀 어리게 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완성한 교육과정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성찰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어떤 일들이 성찰하셔야 되냐면 주요 선생님들이 운영하셨던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1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모습이 어떻게 다시 지속되어야 할지 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육과 학생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안 어떤 게 좋았는지 또 나는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너무 좋아서 더 지속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요. 다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언제 힘들었는지 또는 저는 정말 소집됐어요.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은 덜어내셔야 해요. 어떤 걸 얼마큼 덜어내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셔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한 지점 물론 칭찬받아야 해요. 잘했어요. 토닥토닥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만 힘들지 않아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힘내보아요 하는 격려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있어야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큰 사항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2학기 때는 어떻게 다시 재반영되어야 할지 교육과정 성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장님의 한 학기의 삶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부장님의 삶 정말 보람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안에 어려움도 많아요. 지금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나만 못하나 봐, 나만 이런 능력이 없나 봐 생각하면 정말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같이 어렵다는 걸 부장님들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위로하는 자리랍니다. 먼저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학년을 운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문성도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올해 새롭게 6학년을 맞이했는데 너무 어렵고 걱정이 되어서 어제는 몸살까지 났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이거 정말 재밌고 멋진 일이야 라고 하시는 일들이 다른 학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담을 새로운 배움의 지점으로 발견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견제하고 경계하고 경쟁하는 그 시선은 부장님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할 거예요. 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부장님들께서 안 겪으시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겪으시더라도 나만의 일은 아니에요. 주변에 이 일을 같이 용기 줄 또는 힘을 줄 선배님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동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저를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우리 함께 힘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더 힘든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정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학년의 교육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를 생각한 학년 교육과정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먼저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툴을 쓰실 거예요. 이때 우리 학년에서 같이 가야 될 건 무엇인지, 또 학급별로 개성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역량이 기능을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갈 거는 무엇인지, 또 따로 갈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현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가 예전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교육이 정말 선생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보이시지요? 누군가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잡아드리기보단 누가 저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손 잡아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 더 배우고 또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손 잡아줄 동료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주변에 계신 정말 중요한 동료 선생님들이 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 계시지 않지만 저의 선생님을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이 이 전파를 타고 선생님께 날아가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선생님이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발 떼어 내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드리고 싶어요. 부장님, 저와 함께 한 이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2021학년을 시작할 용기와 힘을 얻으셨나요? 부장님의 멋진 2021학년도를 제가 응원을 할게요. 저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사 윤선아예요. 마지막에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요. 혹여라도 부장님이 힘드실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또는 누군가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되실 때 저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이스톡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답니다. 네, 부장님 우리 같이 힘내고 2021학년도 멋지게 시작해요. 화이팅이에요.